자, 반갑습니다. 김희천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숫자 키 좀 올려주시고요. 자, 11월 5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좀 시장 이야기 중심으로 하고 막판에 조금 이제 종목들로 넘어가서 일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었던 종목 테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테마 계속 돌죠, 테마는. 자, 일요일 날 지수가 과연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눌리느냐,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갭으로 뛰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3일째 양봉을 만들고 있죠. 그죠? 금요일날 양봉 만들어 놓고 외인들 선물의 힘입니다.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드디어 상당히 의미 있는 돌파입니다. 의미 있는 돌파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채널 추세도 돌파를 했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번 천천히 추세를 한번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더 볼 수 있고. 자, 이래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1년 반에 걸친 하락 추세를 이 채널을 타고 하락했던 하락 추세를 끝내고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뭘로? 갭으로. 배경에는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있는데 외인들 선물 매수가 지속되었었죠. 오늘도 막판에 확 빼버렸네요. 근데 누적으로는 선물 매수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선물을 좀 보고 갈게요. 여기서는 왜 안 나올까? 연두색, 저기 뭐야, 연두색이죠, 연두색? 밝은 연두색.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밝은 연두색.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물량을 막판에도 쏟아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일단 지수를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코스피가 그렇게 일단은 먼저 빠르게 빠르게 올라와서 저 추세를 저항을 깨고 돌파를 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월 만기 지나고 나서는 지수 밴드 하단선과 상단선을 여기 만기 이후로 하단선과 상단선을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2100 전후에서 시간을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보내다가 바로 그냥 갭으로 뛰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2130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올라왔어요. 2140포인트까지.
자, 위로는 2170에서 2180까지 열려 있어요. 위로는 2170에서 2180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매물이 약화되는 구간이라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그럼 2170이면은 선물로 얼마나 갈까요? 1170이면은 280, 1170이니까 289, 288 정도까지 가겠죠. 89 정도, 290 아래쪽, 그죠? 288, 9 정도 볼 수 있습니다. 288, 9 여기가 어딜까? 매물대 상단이네, 그죠? 이렇게 여기 매물대 상단, 그죠? 과연 여기까지 랠리를 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돼? 지금부터 한 1%만 오르 1% 한 1점 몇 프로만 오르면 되네요. 그죠?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 우려가 되는 게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 상승 각도가 가파르죠. 가파릅니다. 앞에서 완만하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르긴 했습니다. 8월 말부터 해서 엄청난 랠리를 하다가 눌려서 다시 혼조세 양상을 보이다가 바로 뛰었어요. 이렇게 사실 중간에 음봉을 여러 번 만들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양봉을 만들기 위한 음봉 작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지 메이저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좀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르다는 거. 여기서도 초반에는 좀 가파르죠,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어. 그러다가 좀 완만해지면서 조건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러한 랠리를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2200까지 단숨에, 아니면은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이번 주 랠리를 하다가 다음 주 만기주에 한 번쯤 확 눌러서 위협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모습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2, 3일 생각하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미국 선물도 오늘 오르고 있고, 유럽도 오늘 강보합이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에서 한번 또 어디 갔을까요? 맨날 보던 거 한번 보고 가야죠. 분석을 하고 가야죠. 자, 외인들이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롱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자, 외인들의 옵션도 280, 281 아래쪽이냐? 이게 지금 현재 지수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285 이상 랠리를 해서 선물과 옵션 동시 수익을 취할 것이냐? 금융투자애들도 기관들도 옵션에서는 수익이고 선물 매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의 매도 물량이 외인들한테 간 거죠. 선물은. 그리고 개인들도 절묘하게 수익 구간인데, 단 어제까지와는 다른 거는 280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거.
누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개인들은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지수가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조금 애매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금융투자애들의 옵션 수익 구간과 외인들의 선물과 옵션 동시 수익 구간이 어찌되었거나 바뀌면서 요게 외인들 포지션을 바꾸면서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 개인들 수익도 물론 수익 구간이지만.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 제가 외인들이 280에 리밋을 걸어놓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280에. 오늘 지수 종가가 얼마야? 284.5였잖아요. 그죠? 280에 걸려 있었던 리밋을 외인들이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리밋을. 벽을 많이 허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구조로 볼 때 충분히 2170포인트대까지 매물도 상대적으로 약해졌으니 랠리를 한번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된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단 이제 미국 선물이 문제는 미국 선물이 일봉상 이격이 좀 가팔라지고 있죠. 그죠? 여기 가팔라지고 있어. 미국 선물이 21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팔라질 때가 이때 이렇게 올라와서 가팔라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또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서 그죠? 이 구간이죠. 지금 여기가. 그 다음에 올라가던 구간이 지금 뭐 중간에 한번 살짝 쉬는 듯 했지만 이만큼 올라갔어. 또 한번 눌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격을 계속 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가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힘이 상쇄되겠죠. 두 번, 세 번 올라가면은. 그죠? 이렇게. 아니, 이때처럼 이러한 흐름을 또 만들어 갈 것이냐.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냐. 또 미국의 일단은 나스닥 선물인데 나스닥 선물이 이러한 패턴을 그리고 있어서 충분히 뭐 중간에 하락 파동이 크게 다른 이슈가 뭐 지금 풀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삐딱선을 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 채널 추세를 돌파를 했어. 그리고 주봉에서도 지금 주봉에서 설정을 안 했는데 주봉에서 한번 60선을 한번 봅시다. 61선 주봉에서의 60선 자, 그죠? 다 여기죠. 주봉에서 60선 절묘하게 추세를 타고 내려오던 60선을 돌파를 해서 갭으로 돌파해서 올려놨어요. 그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빠르게 이 추세를 전환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에서 보면은 일단 파동으로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첫 번째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과정이죠. 두 번째가 가장 긴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주봉상 이렇게 60선 안착하겠죠. 그죠? 조정 파동 나오면서 또 한 번에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2200까지는 무난히 좀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200까지는 그리고 주봉에서의 이제 매물 큰 자리도 그 자리예요. 2200이 여기구나. 2200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2300짜리 2280 여기까지는 연말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자
일단은 2170, 2180 부분에서는 매물이 있어서 뭐 한 번에 매물 때는 한 번에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일정 부분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횡보를 하거나 조정 파동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또 한 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 힘들게 했어요. 그죠? 매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죠? 이때도 그렇고 올 7, 8월 장이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이때도 그렇고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했어? 지수는 올라왔죠. 올라왔죠. 우리는 꼭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게 명심해야 될 게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과정. 이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지수는 이만큼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단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감 100배. 다다다다다닥. 왜 내 거만 안 가냐고. 왜 지수만 올라가냐고. 속이 탈 거예요. 탈 거예요. 자,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시장의 구조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첫 번째. 지금의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대형주 랠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 테마성 흐름들은 타죠. 개인들 몰려서 대형주 먼저 랠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일정 수준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개별주도 랠리를 하게 됩니다. 테마공하고 네. 그것도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느려요. 코스닥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러기 때문에 내 종목이 더 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추세를 걸어 추세를 보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느리잖아. 코스피는 저만큼 벌써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벌써 아직 멀었어요. 이거 돌파하려면 조금 완만하게 놓고 보더라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지금 얘기 잘 하셨어요. 우리의 개관들 주구장창 매도만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매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죠? 예를 들면 물량 다 빼고 코스닥에서 물량 빼고 물론 투신과 사모펀드는 펀드 자금이 빠져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돼요. 일자별로 계속 매도해요. 계속 마이너스. 금융투자애들 빼고 이제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그래도 약간은 플러스죠. 그래도 그죠? 검정색 외국인 빼고 외국인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투신도 계속 검정색 마이너스죠. 사모펀드는 훨씬 더 큽니다. 계속 마이너스 계속. 그죠? 기관 누적으로는 계속이에요. 계속. 언제부터야? 한 2년 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매도.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보면은 얘네들의 특히 유독 최근에 투신들 매도하고 사모펀드 매도가 많아요. 연기금은 좀 매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실도 있고 손절, 그 다음에 뭐 공매도도 있을 테고 환매도 있고 다 섞여 있을 거예요. 펀드 환매.
그리고 이제 이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최근에 생겼던 것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매도 물량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소진이 다 되렸는지 뭐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개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대로 증권사 쪽에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알 겨를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정도로 지속이 되고 나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시장에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투신이나 사모펀드 애들은 고객들 돈이 들어와야지 매수가 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해외 주식으로. 제가 글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해외 주식. 해외 주식으로 눈 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펀드 환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악순환 내고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수급 상황에서는 얘네들은.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 두 주체는 개인들 고객 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지수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은 어쭈구리 해외 주식 잘 안 가네? 안 가네? 국내 주식이 더 잘 가네? 나중에 또 언론에서 열심히 때릴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올라가고 나면은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6분 응선, 7분 응선, 8분 응선 돼가지고 어느 순간 파동 7, 8분 응선 돼가지고 이 펀드 자금들 들어오면은 얘네들은 또 열심히 매수하겠죠. 우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제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자 이거죠. 반대로. 역발상으로. 얘네들이 매도하는 건 1순위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에요. 1순위. 펀드 환매 들어오면 1순위는 무조건 코스닥이랍니다. 룰이래요. 거의 정해진 룰. 1순위는 코스닥이랍니다. 코스닥. 개인들의 방향과 이제 반대로 가야 돼. 이렇게 환매하고 다 털고 나오면 나중에 이제 또 고점 올라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룰을 범하지 말고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가 먼저 추세를 돌리고 있어요. 추세를 돌리고 있으니 개별주들과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하고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지수는 저렇게 가는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그 배경에는 이제 이러한 베이스들이 있어요. 코스닥 괜찮은 종목들도 잘 안 가고 있어. 왜? 계속 펀드 환매에다가 기관들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안 움직여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여요. 제가 그동안 괜찮은 종목들 많이 봐왔고 보고 있는데도 걔네들이 안 움직여. 이제 그때그때 이슈를 타고 있는 IT나 이제 부품 쪽으로, IT 부품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쏠리죠. 한쪽으로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테마성이란 말이에요. 테마성. 분기 단위로 노는, 분기 반기 단위로 노는 테마성 수익률 게임. 물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있는 애들도 있지만 주로 보면 그런 패턴들을 그리고 있어요. 현재는. 맞아요. 프로그램은 때로는 집중될 때 있긴 하지만은 바스켓처럼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섹터별로 종목들 여러 개를 가지고서 고르게 매수를 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죠.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특정 종목군들에 대해서 물량을 쏟아낸다. 그러면 이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이 들어와도. 지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타거나 유지되거나 지지되거나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이용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죠. 비차익 거래. 빨간색. 코스닥은 프로그램 뭐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오니까 빠지다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만들어졌던 거고 코스닥도. 자, 지수의 어떤 움직이는 역할을 프로그램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이 추세를 돌파를 하려면 700에 안착을 해야 돼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느린 거죠, 그죠? 느린 거죠. 700에 안착을 해야 돼요. 700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매물대입니다. 지지선이에요. 근데 지지선을 7월 달에 깨지 말고 지지가 되고서 돌이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지되고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면서 유지가 됐어야지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탈을 하고 빠져서 아직까지 거기도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700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지 추세 전환이 가능해요. 물론 그 전에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거나 700에 안착을 해야지 코스닥은 본격적으로 중장기 추세가 돌아서 하락파동 끝자락에서 추세가 돌아서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코스피 주봉 봤듯이 코스닥도 한번 주봉에서 61선을 한번 볼까요? 60주선을 주봉 60선. 이건 해놨네. 이거네요. 여기 돌파 못했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죠? 이게 돌파돼야 돼. 딱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절묘하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이평선과 주요 이제 매물대와 장기 매물대와 같이 매칭을 시켜 보면은 항상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먼저 코스피가 주봉에서도 60선을 돌파를 하고 코스닥은 아직 돌파를 못했고 위로 이제 코스닥은 장기 매물대를 주봉상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 아픈 과정을 거쳐서 700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지 됩니다. 위로 장기 매물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700까지. 이게 관건이에요. 코스닥은. 여기서 물량들이 다 나와야 될 겁니다. 기관들 물량이 나오던 누구 물량이 나오던. 코스피는 그래도 힘은 외인들의 힘이 강하다 보니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면서도 올라간단 말이죠. 거래 감소하면서도. 자, 그래서 코스피는 매물이 그 장기 매물대를 넘어섰죠, 그죠? 벌써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선물 가지고 랠리를 하거나 지수를 만들어 가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문제, 코스닥이. 여기를 어떻게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돌파한 뒤에 안착을 하느냐.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700이라는 수치를 기억을 하고 가세요. 700. 주봉. 코스닥의 연봉. 코스피의 연봉. 다른데 참 묘한의 분위기가 코스닥과 코스피의 연봉 모습이 올해 연봉상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죠? 연봉상 양봉. 자, 이렇게 좀 시황은 정리하면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요일도 했는데, 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비중이 크다 보니 제약바이오들이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 중에 이제 테마들을 타요, 그죠? 테마를 탑니다. 저기 뭐 구충제 테마를 타는 상황도 있었고, 오늘은 또 비보전 테마를 타면서 몇 개가 급등을 했고 상한가를 갔고, 지난번에는 뭐 항암제 때문에 올랐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를 타면서 종목들이 하나 둘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 움직이기도 하고, 생뚱맞게 연관성이 없는 종목인데도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아직 지수는 저렇게 추세를 돌리지는 못하고 있고, 여전히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으면서 개인들만 달려드는 시장이긴 하지만, 일단은 섹터별로 메인 섹터인 제약바이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 터지고, 하나둘씩 테마를 타던 어떤 형태로든 군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래 터지면서 바닥을 탈출하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지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올 4, 4분기부터는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제가 아마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연초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최근에. 물론 이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환하다 보니까 녹록치는 않아요. 뭐 단기 매매를 하던 미리 선취매를 해서 아니면 가지고 있던 종목이 빠졌다 올라오는 거 아니면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가 바닥권에서 지수도 돌리는 과정에서 메인 섹터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개별주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대형주부터 올라오다가 이제 개별주들이 하나둘씩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올라왔었던 애들은 이제 비보전이죠. 비보전, 스테파마, 뭐 고려제약,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올라오다 마른 종목이 있는데 비보전 테마를 타고 올라왔어요. 자, 고려제약은 옛날부터 뭐 많이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찌되었거나 여기선 또 이렇게 껴서 또 움직이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요 이제 그 성분의 항암 성분의 주 성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5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드물다. 그래서 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최근에 움직이는 그러한 테마들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암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항암, 항암, 항암제, 항암 성분, 임상, 3상 성공이냐, 뭐 자료가 데이터가 결과가 어땠느냐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랠리를 하다가 빠졌다가 또 올라오는 애들도 있죠. 추세 바닥까지 쭉 빠져서 그때부터 또 다시 올라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필로스처럼. 자, 그리고 일요일 날 이야기했었던 이제 구충제 테마. 구충제 테마. 그때 진바이오텍을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움직임 없었죠, 그죠? 이틀 쉬었죠. 갭은 많이 안 뛰었는데 거래 감소하면서 이틀 연속 음봉을 거래 감소하면서 음봉으로 내리는 모습입니다. 내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살짝 거래 들어오다가 밑에서 많이 올라왔네. 올라왔다가 거래 감소했네요. 그죠?
종목 수는 이게 뭐 제가 이야기해드린 게 동물구충제 회사가 이제 5개 정도가 있다고 했고 인간구충제 회사가 25개 정도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일단 성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한 파동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쭉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파동으로 끝날지는 봐야 되는데 한 파동 정도는 더 남아 있습니다. 거래를 좀 더 감소시킬 수 있거나 이렇게 하다가 올릴 수 있거나 거래가 감소하는 자리에 그 정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그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한 파동 정도 더 파동 정도 더 치고 자 그리고 한번 이제 시간을 잡아서 정치 테마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정치 테마 분석법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홍정욱이도 한 번쯤 움직일 겁니다 했는데 거래 감소하다가 한번 움직였어요. 지난주 그죠? 지난주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최근에 움직인 게 이낙연 종목이 좀 움직였어요. 이낙연 종목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이제 공략을 해야 될지는 나중에 다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알아야 되고 그죠? 고등과 대학교가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지 이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엮이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낙연 종목들 중에서는 신규주 찾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이낙연 신규주. 이종 종목은 팽당하는 느낌이고 신규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주.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이낙연 종목이 꽤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물론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실적이에요. 실적. 왜 그게 아니어도 갈 수 있는 실적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거는 좀 자세하게 한 꼭지에 만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히만 기본은 이제 이러한 인맥이나 아니면은 뭐 동창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정치인 종목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선 때만 되면은 사뒀다가 뭐 이제 아들내미 집 한 채 해준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도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잘 움직이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정치 테마는. 근데 대선 때는 좀 다릅니다. 대선과 이제 시즌이 가까우기 때문에 달라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 중심으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인물 중심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총선을 중심으로 4월달에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6월달에 아마 지방선거가 있고 할 거야. 난 정확하게 지금 날짜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날짜는 다음번에. 저도 이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6월에 지방선거 있어. 아니다. 4월 15일에 이제 총선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20년 봄이니까 그리고 나서 대선까지 2년이 남았어요.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예요. 22년 3월 그리고 22년 6월에 지방선거 있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관건이 되는 거는 대선 2년 전인 2년 남짓 남겨놓은 4월 총선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총선. 4월. 그러니까 지금 6개월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6개월도 채 안 남아서 아마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추석 이후로는 이거 매매해야 되고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매매해야 되고 보고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제 꼭지 잡아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들 포함해서 종목들 포함해서 보통 대선 이 정치 테마주들은 최소한 이제 100%에서 2, 300% 올라요. 100%에서 이제 2, 300%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그래야지 이제 들어온 돈들 가지고서 분배를 해서도 충분히 자기네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때로는 대장주가 있죠. 대장주가. 메인 대장주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1순위, 2순위 혹은 3순위까지 대장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대장을 못 1순위 대장을 못 잡았으면 2순위를 잡아야 되는 거고 가능한 메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움직여요. 대선이 본격화되면은 그러한 장점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대장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죠. 또 다른 거 현금 있어서 다른 거 매매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2순위, 3순위가 혹은 안 오르고 매집이 돼 있었던 따끈한 종목을 편입을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테마하고, 정치 테마하고, 얘네들 업의 실적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업과는 별개 문제잖아요. 그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이거에 엮이더라도 그 업 가지고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종목, 그 베이스를 가진 종목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나중에라도 고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이거. 이게 끝나면 이제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끝나면은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테마로 엮이거나 다른 인맥으로 엮이거나 연관성을 갖고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해야 될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한 상황을 놓고서 이제 종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종목 선정을 해야지 돼요. 종목 선정을 종목 선정할 때 기준은 일단 기본 제가 강조하는 세력 가치주 중에서 이제 매집을 기본으로 봐야 되죠. 매집.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도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올 거예요. 거래를 놓고서 이렇게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새롭게 나오는 애들이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는 또 다시 제가 이제 세력 가치주를 이야기를 할 때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종목들은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나중에 뭐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아까 테마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도는 정치 테마들 때문에 이낙연 종목에서 신규주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과거에
제가 무료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니까 한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료 추천했던 종목이니까. 특수건설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무료 추천. 그죠? 언제였어, 그때가? 17년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죠? 17년도. 그리고 18년도에 랠리를 했었죠. 그죠? 수익이 났었죠. 9년도에도 한번 랠리를 하고 빠져서 추세 바닥에 와 있어요. 어제 수급이 들었죠. 어제 수급이 들었습니다. 이건 대북주로 올해는 이게 수급이 들었었어요. 그죠? 대북주로. 연말 연초. 얘도 시즌만 되면은 정책주로 돕니다. 정책주로. 정책주. 플러스 대북 같이 엮이고 있죠. 그죠? 같이 엮이고 있으니까 종목은 공개를 안 하는데 이거는 무료 추천 종목 중에 하나였으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루 쉬어서 움직이던 뭐 이틀 쉬어서 움직이던 내일 바로 움직이던 수건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했던 거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시황 지수는 코스피가 좀 더 빠르게 추세 전환을 하고 코스닥은 아직 남았다. 700을 돌파 안착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코스피는 돌파를 했는데 위로 매물 공백이라 30포인트 정도? 3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게 다음 주까지가 될지 아니면 눌러놓고 만기가 지나서가 될지. 제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 조정 파동이 나올 거고 이번 주에 올라가면은 다음 주 조정 파동이 나올 거고 못 올라가고 눌린다 그러면은 만기주에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후에 12월까지는 코스피가 2200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높아 보인다. 라는 거.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추세를 못 돌리고 있고 아직까지 위로 매물이 크다 보니 장기 매물이 크다 보니 기관들 매물이 아마 거기서 더 출회가 될 거예요. 그게 달아야지 될 거예요. 아마 기관들 매물이. 매물 출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핥아먹을 게 기관들이긴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분명 아마 올해 안에는 남은 이제 올해 2달 안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코스닥은 700의 관문을 돌파 안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가능한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을 텐데요. 좋을 텐데 700이라는 숫자를 놓고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현재 매물 공백 구간이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코스닥이.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이제 갭을 메우지 않는 한 위로 좀 더 올라갔다가 조정 파동을 생각을 해야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 조정 파동도 없이 그냥 횡보하면 더 좋겠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시황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때로는 의외의 변수로 가끔 있는 의외의 변수로 오버슈팅을 시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만기 날을 두고 과하게 그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는 억지로 좀 땡겨 올리는 케이스들도 아주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려서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억지로 끌어올려서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과한 언더슈팅과 과한 오버슈팅을 만들 때가 있는데 한 번쯤 그럴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한 상황도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 나올 수도 있으니 생각을 하고 수급 구조도 잘 보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테마는 뭐 계속 테마는 돌아요. 계속 돌아서 뭐 비버전 올라가고 다음 날 또 파동 만들고 하면 좋은데 파동을 쉽게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요즘 모습이. 갭을 띄어서 바로 먼저 올려버리고 윗꼬리를 만들어 버리거나 그리고 또 윗꼬리 메우는 단양봉을 만들거나 못 쫓아오게 만든단 말이죠. 조금 시간을 두면은 막 달려들면은 그때 확 빼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하기는 단기성 매매하기는 녹록지는 않아요. 녹록지는 않아서 쉬어가는 자리, 눌림목 자리를 잘 찾아서 아니면 파동 저점 자리를 잘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지 아마 단기 수익은 좀 잘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테마를 중심으로 계속 순환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단기성 자금들은 계속 돌 거예요. 오늘도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코스피는 5조 원이 넘어가고. 근데 메인으로 앞으로 이제 5, 6개월 뒤에 있을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정치 테마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수익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단기성 이제 테마들 매매하고 제약바이오주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 앞에 이제 한두 달 전에 거래 터지고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 잘 뽑아서 그런 애들 과거에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또 수익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또 거기서도 좀 짭짤한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게 보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그 종목들 중에서 길게 끝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정치 테마들 중에서도 기업도 괜찮고 거래도 터지고 매집도 되어 있고 추세 바닥에서 거래 빵 터졌다 거래 또 빵 터졌다가 거래 없이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길게 봐야죠. 그런 것도 포트로 가져가면서 단기성 매매 꾸준하게 해 가시면은 아마도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까지 한 1년 동안에 힘들었었던 과정을 새롭게 계좌의 색깔을 바꾸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1월 5일 화요일 저녁 방송은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세력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일요일날 뒷부분에 잠깐 했는데 일단은 중간중간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별도로 이제 꼭지를 떼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내서 다시금 저녁 방송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거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력가치주. 대선주들도 지금의 정치 테마주들도 다 포함이 돼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정치 테마주 분석, 핵심 분석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을 낼 테니까 그때 또 많이 들어오시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지금까지 김희천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